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 뉴스광장 2018년도 신년 전략, 시장 전략 세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포인트를 향한 2018년 향해 기존 1등주 IT 섹터를 이을 새로운 섹터가 나올 것인가. 섹터별로 어떤 중요한 포인트, 앞의 시간에서 전기전자 쪽이나 이런 부분들 포함시켜서 지주에서만 얘기를 드려서 좀 심도 깊게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거의 한 타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모닝 브리핑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오늘은 전략적으로 큰 흐름 부분에서 가장 그 섹터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이걸 일단 짚고 나중에 이제 어차피 주간 정리 부분에서 별도 코멘트 부분들, 이슈 정리 부분들 하니까 거기에 조금 더 디테일한 방송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려보는 방향으로 마지막 2018년 시장 전략 부분들은, 마무리 부분들은 전체 섹터의 중요한 내용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섹터별 중요 포인트. 그래서 화학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면, 지금 유가가 이제 60달러 선을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60달러 넘어서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경기 성장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유가 반등 부분들, 이게 이제 석유 제품의 수요 부분들이 견조하게 나오면서 중국 역시 이번에 중국의 정책 부분들 본다 하면 환경 보호, 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 뭐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도 보면 정유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렇게 석탄, 특히 석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약간 전력 부분에 대량 부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탄 사용량 부분들 줄이고 LNG 쪽 부분들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환경과도 상당히 밀접한 영향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관계가 환경 규제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우리나라 벤젠 사이클 부분들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생산 부분들을 줄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생산품 자체가 그쪽으로 수출될 수 있는 카파 자체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규제의 완화 부분들이 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자체적으로는 환경 부분들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상반기는 이러한 영향 부분들로 긍정적인 영향 부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2018년 1사분기가 되면 미국하고 중국, 특히 미국에서 중국의 무역 규제, 보호무역 있죠. 보호무역 트렌드에 대해서 약간 코멘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약간 보호무역 부분들의 색채 부분들을 가지고 가면서 한국산 석유 제품의 무역 규제 부분들, 이건 어떻게 보면 상반기 전체적인 화학 섹터 흐름 부분에서 일부 마이너스 되는 요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게 보신다면 2018년도부터 예전에 이제 셰일가스 기반의 미국 에탄 설비들이 증설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가, 우리가 이제 중요 포인트 부분들을 보신다면 유가가 65달러 선 정도 넘어가면 있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항상 작년부터, 아니죠, 2017년도 내내 얘기 드렸던 게 유가가 65달러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 기간이 길어지면 조금 하반기 한 3분기, 2, 4분기부터는 조금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건 근데 이제 유가가 지금 60달러 선 넘어서서 65달러 선이 넘어가게 된다면 약간 이게 미국의 에탄 설비들 있죠. 석유 제품을 만드는 게 에탄 설비 부분들의 기반이 손익분기점이 약간 넘어서요. 경쟁력이 우리나라 NCC 기반보다 저쪽에 에탄 설비 쪽이 경쟁력 부분들이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섹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성장, 그 다음에 중국의 환경, 규제 관련된 사이클에 좀 들어갔고, 전통화학뿐만 아니라 지금 전통화학 플러스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폴더블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지난주 후반에 보면 SKC가 11% 정도 급등 나왔던 이유가 약간 하이브리드 화학업체는 기존 화학도 하면서 새로운 신수종 사업 부분들 진행하면서 매출 부분도 올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자, 그리고 이제 정유업종 부분들 얘기를 좀 드린다 하면 아시아 지역의 정유설비 부분들이 증설을 척소를 하고 있고 작년 2017년도 3, 4분기에 보시면 미국의 그 허리케인 여파로 인해서 정유업종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었죠. 반사익 부분들이 나서 올해 정유업종의 실적이 연장이 되버려 더 좋아져 버렸어요. 하반기에.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뭐 SOE라든지 현대오일뱅크 등 대규모 설비 투자 부분들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여기도 양호 설비 투자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돼서 이 가동 부분들이 되면 이제까지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투자를 하면 실적에서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죠. 그 투자가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양산 부분들이 진행되면 또 수익 부분들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인 내용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철강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단 환경보호 쪽에 요건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여기도 보호무역 때문에 지금 계속 치고 박치고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이제 다른 걸 빼더라도 중국의 자체적인 수요 부분들이 철강에 대해서 어디 쪽이 가지고 있나. 흉안주구 지난번 얘기 드렸죠. 1대1로 하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뭐 흉안주구 같은 경우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좀 집중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1대1로는 뭐 1, 2년 사업이 아니죠. 10년 이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철강의 수요 부분들이 꾸준히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 이 땅에서 팍 폭증하고 이런 스케일 부분들은 아니고 그 되게 뭡니까? 뚝배기 같아요. 서서히 지금 가열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 지금 환경 보호로 인해서 올해 철강석 가격 부분들이 그쪽에도 감산 부분들 진행하다 보니까 철강석 가격 부분들이 조금 반등 나왔죠. 근데 1월 달에 그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부 반사익 부분들의 기대감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섹터라는 부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각 섹터별로 중요 포인트만 이렇게 해킹 키워드 정도만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4, 4분기에 가장 우리나라 sek터 중에 문제의 섹터 있죠. 삼성중공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중공업, 유상증자 진행을 하면서 한 단계 레벨을 상승을 한 게 아니라 종목군들 레벨을 다운 시켜버렸죠. 그리고 다른 섹터까지 혹시나 또 좋지 않을까 한 불안 심리 부분들의 여파를 한 몇 년 전에 화학주가 그랬어요. 화학주가 경기가 디플레이션 부분 된다는 그걸로 인해서 막 뭐 화학주도 막 하한가 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느낌 부분도 좀 강해. 그때가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유상증자 부분들 진행 계속적으로 보면 수주라든 이런 부분들은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근데 큰 금액 부분 아니더라 나오긴 할 거예요. 왜? 유상증자를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도 좋은 뉴스 부분들이 나오면서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그래도 이번에 하락 부분에서 반등 부분이 나오겠지만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정도는 가장 중심 포인트 부분들은 기술적 반등 부분들은 나올 영역이지만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현대중공업이 지금 중국 쪽의 조선사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게 그 컨테이너선이죠. 대형 컨테이너선인데 작년 2017년 하반기에 그 중국 쪽에서 하나 이걸 수주를 좀 했어요. 그래도 약간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라든 해운 시청 회복 부분인데 여기도 정말 좀 더디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우리가 유가가 만약 $60였으면 넘어서는 그런 과정 중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 효과 정도만 일단 체크를 하시고 많은 비중 부분들 한다고 하다는 뭐 중공업이라든 이런 종목군들은 말씀을 지난번에 삼성중공업 현대 유상증자 부분 나올 때 크게 좀 얘기 드렸던 분이 하나가 2, 3년 정도 사이클 부분들 보고서 여기 좀 배팅 부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그래도 가장 큰 전략 부분 하나라고 본다 하면 주주배정 유상증자 부분들을 받는 것도 하나에 그 대신 그 투자 부분을 하신 분들은
뭐 3개월, 한 달, 두 달 하고 끝낼 거라고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본 한 2년 정도 맷집 부분들을 좀 가지고 중간중간에 차익 부분을 실현하더라도 그 투자 부분들이 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외바닥에서 이중바닥 부분을 설정을 하면 거기서는 기술적 반등 영역, 패팅 영역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기계업종을 얘기를 좀 드린다면, 기계업종은 플랜트 쪽은 지금 약간 뭡니까, 조선업종처럼 시차가 좀 있어요. 아직 좀 차가워요. 근데 건설기계 쪽은 두산인프라코어는 뭐 2017년 하반기 뭐 BW 가격 만원, 7천, 8천 올 때부터 뭐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건설기계 쪽은 괜찮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방산업체 쪽에서 미국의 전투기 사업 있죠. 이거가 어떻게 핵심 키워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지주회사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이벤트 드라이브요. 그 전체 섹터 부분들 아직 올해 신차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뭐 CS 통해 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SUV 쪽하고, 그 다음에 커넥티드 TV 음성인식 관련된 부분들 좀 지난번에 얘기를 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수소차 관련된 확장, 다음 차기 생산 라인의 확장을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과정 중이다 라는 측면. 그래도 자동차는 워낙 많이 빠지고 지금 저평가 상태이기는 해요.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특히 아마 반등 부분들을 준다고 하면 SUV 신차 판매 부분하고 수소차에 대한 경쟁력 부분들이 부각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지주회사 전환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이 부각될 때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금을 받는 종목군별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부분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영역 부분들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원재료 부담금이 상당히 경감돼서 요건 굿.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금리 상승 부분들 시즌이지 않습니까? 금리 상승 시즌 부분이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 ROE가 4%대 후반에서 지금 올해 한 9%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그 마진폭이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죠.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익이 증가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신고가 파동 부분 이미 나왔고, 고가 돌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숨고르기 부분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은행 예상의 ROE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잡아놓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부분에서 시범 서비스 부분들 진행을 하죠. 평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통신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이제 뭐 작은 투자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큰 투자 부분들이 돼야 되죠. 5G에서 뭐 다른 서비스를 일단 제외를 하더라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망이 끊겨지면 이건 바로 사고죠. 바로 사고이기 때문에, 예전에 4G도 속도가 물론 좋고 5G도 속도 좋기는 합니다만은 이 응답 속도라는 이게 끊어짐이 거의 없어야 돼요. 음영 영역 자체가 거의 없어야 돼요. 그로 인해서 많은 투자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담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기본 가지고 있는 설비 부분들을 다 통신사들이 약간 뭡니까, 혼자 각자 다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유선 라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유선 부분들은 공유를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거죠. 뭐 커버리지 부분들 촘촘하게 만들 때 무선으로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유선으로 유선으로 일부 연결해서 거기에서 또 그 공유기를 써서 스몰셀을 써서 연결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유선 설비 부분들은 조금 공유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KT가 여기에 상당히 지금 반감 부분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2017년도에는 통신 규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진행됐다 하면 2018년도에는 일단 전국망 IoT 부분들은 거의 마무리가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G 투자해서 워낙 많은 비용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주파수의 경매 부분도 이제 5월달, 6월달 정도 진행이 되죠.
통신사들을 계속 압박할 수는 없어요. 약간 뭡니까? 채찍을 줬다 하면 2019년도까지 그 5G 통신망 부분들을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면 통신업체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어드밴티지를 좀 줘야지, 당근을 좀 많이 좀 줘야지 이 드라이브 부분도 상당히 좀 크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5G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가 또 4차 산업혁명의 속도의 어떤 근간의 인프라가 좀 되기 때문에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 섹터는 무조건 신고가예요. 단지 이제 그 전에 이 투자가 많이 좀 진행돼야 되니까, 이 투자가 만약에 10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정부 정책상으로라든지 서로의 투자 비용 자체를 줄이면서 뭔가 서비스를 진행하니까 10의 금액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 금액 부분들을 뭐 한 7, 6 정도까지 축소를 좀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하면 예상치보다 실적 자체가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향후 시장에서 아웃풋 부분들을 뽑아냈을 때 IoT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전국망 IoT 다양하게 뭐 집안의 홈 네트워킹도 기본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력, IoT 같은 경우는 전국망 자체에 깔리게 되면 많은 설비들이 거기에 붙고, 기본 사용용 자체가 우리가 그 스마트폰 4G라든지 3G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 한 대만 쓰는 그런 구조였죠. 많이 쓰면 개인당 하나당 2개를 스마트폰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IoT가 되면 이 기본 하나, 2개가 뭡니까? 10개, 20개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통신 설비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부분들 진행될 때도 여기에 부과될 수 있는 요금 자체에 다양한 상품 부분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수익권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창의할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부분들이 좀 됩니다. 그래서 통신업종은 2018년도에 가장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일단 10 이상의 통신 장비 5G를 만들기 위해 설비 투자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걸 협력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주파수 경매든 정부 쪽에서 2017년도에 어떤 다양한 규제 부분들로 좀 누르는 역할 부분들을 좀 했다면, 채찍 대신 당근을 줄 때마다 통신업종 부분들의 레벨업 부분들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정유, 철강, 우리가 개략적으로 현재 섹터 부분들, 다양한 섹터 부분들이 어떤 내용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2018년도 300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900포인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 방송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코스닥 활성화 이런 부분들 좀 포커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상반기 전략 부분들은 3000포인트하고 900포인트를 위한 코스닥, 코스피의 어떤 활성화, 그리고 상장사 영업이익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타트 포인트 부분들은 2018년도 새해 부분들 맞이해서 삼성전자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어떤 포커스 부분들이 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나오는 삼성전자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포커스를 하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새로운 2018년도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좀 하고 싶어요. 2018년도, 2017년도 코스닥이 화랑 부분들이 좀 나오고 코스피도 한 단계 레벨업 부분들이 좀 됐죠. 레벨업 부분들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파동에 대해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쉬어가면서 더 큰 상승을 위한 손고르기 파동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시면 그 섹터의 흐름 부분들을 나올 때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많이 강조를 좀 드리죠. 그리고 3년에서 5년 정도, 기본 3년에서 상승 파동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흐름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단기 100m 마라톤 뛰고 한번 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뭐 10km든 20km든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시장 부분들을 대응하면서 좋은 장세의 대응 부분들 필요한 그런 구간이니까 호흡 조절, 완급 조절 부분들을 잘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완급은 좋은 장에 대한 완급 부분들도 일부 포함됐다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2018년도 3000포인트에서 인사드리고 코스닥 900포인트에서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2018년도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신년 시장 전략 세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